안녕하세요, 더 세븐입니다. 오늘은 BMW SUV 쿠페 중 가장 최상위 등급인 X6 같이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와 함께 이 차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BMW는 X6 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본닛은 깁니다. 이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심장이 되게 큽니다, 엔진이. 그 이유는 심장이 커야 사람도 피를 여러 군데 빨리 보내실 수 있겠죠. 그만큼 엔진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길어야 운전석이나 승객석에 사람이 굉장히 사고가 났을 때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엔진룸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엔진 후드는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엔진은 약간 아래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BMW는 무게 배분이 확실한 회사죠. 5대5 정확하게 무게 배분이 되어 있고, 가장 무거운 엔진을 딱 중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낮게. 이건 무슨 이유가 있냐면, 사고 났을 때 가장 많이 인사사고가 나는 게 엔진이 승객적으로 밀고 들어와서요. 그리고 SUV의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점을 보완하고자 엔진은 조금 낮게 설계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엔진은 밑으로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함과 그 다음에 내가 좀 드라이빙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는 비 오는 날 리뷰 안 할 생각입니다. 이게 다음에는 그 뉴스를 잘 보고 조금 더 좋은 날씨 좋은 날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MW X6 전면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옆에 보이는 BMW의 자랑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능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63빌딩 혹은 제2 롯데 월드 있죠. 그 정도 높이까지 빛이 일직선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빛이 일직선으로 아주 곱게 가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BMW 특유의 M자를 형성한 그 근육질 바디에 범퍼가 적용이 채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기를 많이 빨아들일 수 있게 또 이쪽에 공기를 빨리 흡입해서 엔진을 시킬 수 있게도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X6의 자랑인 아이코닉 그릴, 실질적으로 인증이 취소됐었어요. 그래서 불빛이 꺼졌었는데 지금부터는 다시 인증을 받고 불이 다시 켜져 있기 때문에 밤에 보면 굉장히 멋스럽죠. 그리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X6의 또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이 차를 선택하는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X6의 전장은 5m에서 약간 안 되는 4975m고, 우리가 승객룸이라고 불리는 휠 베이스는 약 3m 가까이 됩니다. 스포츠 유틸리티라고 해서 쿠페형이라고 해서 공간이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객룸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이고 다목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틀림없이 좋은 차량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흔히 신발이라고 하죠. 휠은 X6 같은 경우 21인치, 22인치가 적용이 돼서 한국에 출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타이어 사이즈라고 하는 부분은 무려 300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이 탔을 때 멀미나 롤링이 적어서 SUV의 단점인 롤링, 코너링 이런 승차감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6는 1억이 넘는 굉장히 고가의 SUV 쿠페입니다. 디자인도 이렇게 이쁘지만 측면으로 와서 보면 손만 이렇게 넣으면 문이 열리는 컴포트 액세스라는 기능도 있고요. 문을 열었다 살짝 대기만 했을 때 자동으로 닫아주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라는 실용성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기능들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X6는 최고 속도 200km를 그냥 상회합니다. 그만큼 잘 달리기 때문에 제동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는 4P, 뒤에는 1P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리에서 정확하게 제동할 수 있습니다. BMW 브레이크 최고입니다. 자, X6는 쿠페형 SUV입니다. 그렇지만 루프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캠핑이나
우리가 물건을 적재할 때 BMW 순정 용품을 이용해서 파츠를 장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곡선으로 예쁘게 떨어지다 보니까 SUV 쿠페만에 가지고 있는 장점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SUV 쿠페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특히 X6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뒷모습에 반해서 결정을 하시곤 합니다. 이렇게 일체형 테일램프가 적용이 돼 있고 BMW M 범퍼가 또 적용이 돼 있고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 일체감은 굉장히 조금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구매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가장 비싸 보이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부분이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발 동작으로도 트렁크 문은 개폐가 되고요. 공간도 적지 않습니다. 스포츠형 쿠페라고 해서 공간에 대한 손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리모와 캐리어가 들어가 있어도 넉넉한 공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시트를 폴딩할 경우에는 우리가 전고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키가 185인데 제가 누워 있어도 발이 끝까지 닿고 아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X6의 도어 패널 쪽으로 한번 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일 차들은 이렇게 스티치도 일정하고요. 마감, 그 다음에 물리적인 버튼, 그리고 2열 한계까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적인 버튼, 그리고 쿠페형으로서 디자인, 그 다음에 마감 처리,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가장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죽 시트를 한번 소개해 봐 드릴게요. S6는 총 두 가지의 가죽 시트로 생산이 되고 한국에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버네스카 가죽이라는 가죽 시트고요. 이 가죽의 특징은 굉장히 강성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UV의 특징이 또 액티비티한 활동이나 차를 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스포츠성을 조금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죽이 아무래도 질기고 강성이 좋다 보니까 버네스카가 더 맞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메리노라는 가죽이 제공이 됩니다. 이 가죽은 굉장히 얇습니다. 대신 굉장히 승차감이 좋고 부드럽기 때문에 가족을 위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목적으로 내가 이용을 하신다, 출퇴근으로 많이 이용을 하신다는 분은 또 메리노라는 가죽 시트가 조금 더 잘 어울리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뭐 정답이라는 있을 수는 없고요. 나한테 맞는, 그 다음에 내 상황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6 뿐만 아니라요, BMW는 M 스포츠가 이렇게 A 필러부터 위에 헤드룸까지 다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적으로 본다고 하면 운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락함, 고급스러운 느낌, 여기에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젊은 느낌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능과 함께, 그 다음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함께 잡은 특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X6의 자랑인 파노라마 썬루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차는 폴딩이 가능하죠. 의자가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웠을 때는 하늘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행 중에는 다 오픈했을 때는 굉장한 개방감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짠! M 스포츠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핸들의 특징은 조금만 각을 줘도 실제 일반 핸들보다는 타이어가 조금 더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있게 스포츠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지했을 때 느낌도 정말 레이싱카 타는 그런 느낌이 딱 들기 때문에 안정감 또한 함께 가져가는 기능적인 부분과 안전, 그 다음에 드라이빙 재미까지 함께 있는 그런 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MW X6 계기판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기판은 10.25인치를 채택을 했고 스포츠 유틸리티 쿠페형에 맞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직관성, 그 다음에 시인성이 좋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알림이나 기능들은 다 계기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적으로
옛날 아날로그 방식보다 굉장히 조금 더 진보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적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편리성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기능적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 센터페시아는 이렇게 쿠페형에서만 보실 수 있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또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중앙 공조기 장치는 물리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터치로 되어 있으면 잘 눌리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물리적인 버튼들이 작동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나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으로 보면 미디어 관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1번부터 8번까지 각각을 기억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1번은 우리 집, 2번은 뭐 내 가족의 전화번호, 뭐 3번은 차량의 설정 같은 BMW만의 즐겨찾기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12.3인치에 굉장히 커다란 LCD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면 5가지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5가지 항목은 BMW X6를 이용하시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이고요. 이렇게 제가 음영을 지금 주고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미디어는 말 그대로 이 차량의 뭐 음악이라든지 라디오, 그 다음에 이 차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타 브랜드랑은 다르게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케이블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차 이 좁은 공간에서 동선의 차이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편안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컴이라고 해서 BMW 뭐 회사에서 보내주는 뭐 리콜이라든지 기본적인 메시지들도 오고요. 내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 있으면 개인적인 메시지나 이런 연락처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비는 BMW 순정 내비게이션이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요즘은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해서 T맵이나 또 뭐 카카오 내비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사용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컨시어지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땐 즐겨찾기나 이런 부분을 또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순정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카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차에 세팅하실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설정하실 수 있어요. 네, 이 차량은 거의 스마트폰과 같이 너무나 똑똑한 차기 때문에 사용자 설명서를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며 이렇게 항목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키워드로도 검색을 하실 수 있고 빠르게, 그 다음에 그림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싫으시다 그러시면 동영상으로도 이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싫으시다 그러면 퀵가이드로도 빨리 내가 원하시는 항목을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테마 형식으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X6를 내용을 모두 숙지를 못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그대로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내용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앱입니다. BMW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앱들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구매를 하시거나 BMW 스토어에서 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BMW 마이 앱이나 BMW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받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BMW 또 X6의 자랑인 중앙 콘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아봉은 스왈로브스키랑 합작을 했고요. 보시면 굉장히 크리스탈로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X5, X6, X7에만 적용되어 있는 굉장히 고급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BMW의 자랑인 아이드라이브라고 마우스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터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드라이브가 조금만 손에 있고 숙지가 되시면 훨씬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주요 기능들은 또 물리적으로 빼어 놓았으니 바로 클릭해서 이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도 간편하게 기아 박스 옆에 있기 때문에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엔진이나 엔진을 종료하고 댁으로 돌아가실 땐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도 주차에 관련된 물리적인 버튼까지 이쪽 위에 나와 있으니 이용도 하기 편하시고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한 마감 처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X6 뒷공간 정말 궁금하시죠? 쿠페형에 제 키가 185 정도 됩니다. 근데 모든 걸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쿠페형은 헤드룸은 어찌됐든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차에서 제가 애기도 아니고 이렇게 막 점프할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답답한 면만 있는 거지 공간적인 제약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그룸이라고 합니다. 무릎도 실질적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시거나 이랬을 때 다리를 이 정도 필 수는 있지만 여기를 가지고 뭐 다리를 완전히 필 수 있는 차는 그 어디에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릎만 움직일 수 있으면 우리가 이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의미를 두고 실제로 이 차를 제조하는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훨씬 키도 크죠. 평균 신장도 크고. 그래도 그 사람들도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독일 차가 좀 작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트가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엉덩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를 갔을 때는 훨씬 피로도나 피로감은 훨씬 줄어들어요. 대신 국산차는 국산차를 빗대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시트가 작은 차들은 그만큼 피로도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을 우리가 갔습니다. 도착해서 또 놀 수 있느냐 아니면 바로 뻗어서 자느냐, 이 차에도 분명히 공간적인 차이나 시트적인 차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좀 협소하거나 답답한 느낌은 있지만 주거하거나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는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안녕 BMW. 안녕하세요. 집으로 가자. 집이 출국입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출발합니다.